처음 해봤어요. 저는 동영상에서 만드는 방법 나와가지고 해봤는데 검정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삶고 또 어떤 거는 잘게 채 썰고 제가 손으로 빚어가 이제 굽죠. 감자만 넣은 거야 아니면 감자만 그 전분 좀 있어야지. 전분 조금 넣고. 네, 감자 전분 있어요. 이거는 감자 전분을 이렇게 손으로 요로로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 진짜 이거 하루 종일 먹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단가는 누군가요? 앙리 루소가 네. 라이브 아티스트잖아요. 네. 그래서 그 영국의 라이브 아티스트인데 처음에 시작은 라이브나 지금은 영국에 살아있는 거장 잭 베트리아노. 처음 들어. 제 베트리아노. 베트리아노. 네, 베트리아노인데 베트리아노. 네. 아, 원래 이름은 네. 잭 호감인데 네. 약간 유명해지고 나서 어머니의 처녀적 이름을 써서 아 여자예요? 베트리아노. 베트리아노. 남자예요. 남자예요? 아. 남자인데 어머니 이름을 해서 아. 지금은 이제 작가 명으로 쓰고 있죠. 네. 베트리아노가. 하긴 여자에서는 베트리아나 뭐 이렇게 되겠지. 네. 네. 우리가 뭐라 알아요. 이 사람은 지금 73세 우리 나이로 하면 살아 있어요. 살아있구나. 네, 1951년도생이니까. 쌤 전에 시연 씨가 쌤 화가들이 어떻게 하면 유명해지고 이렇게 알려지냐요 물었을 때 제가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책 베트리아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오직 온리 대중에 의해서 유명해진 화가예요. 대개가 이 미술계라는 게 참 폐쇄돼 있고 네.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세계인데 왜 그러냐면 미술 비평가라든지 미술 중개상 즉 갤러리 관계자들 네. 뭐 딜러라 하기도 아트 딜러라 하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약간 거의 주도를 해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든지 내 그림이 소개되고 뭐 돋보이게 하려고 조금은 화가 입장에서는 눈치 아닌 눈치를 많이 보죠. 이 베트리아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국 사람인데 영국 미술계에서 전통 미술계에서는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왜 비판했죠? 자기들이 봤을 때 네. 그림이 굉장히 저질스럽다는 거죠. 아. 근데 너는 돈만 아닌 네. 그런 어떤 시골 영화관의 간판 같은 그림을 그래서 그리고 약간 영화 간판 같은 느낌이 있긴 있네요. 영화 배우 같기도 하고 영화의 한 장면 같긴 해요. 쌤 맞아요. 네. 스틸 것 같죠? 맞죠? 네. 네. 자기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음. 영화 간판 같은 그런 저질스러운 그림에 네가 어디 파인아트계에 지금 이렇게 등장을 하냐 이런 식인 거죠. 그리고 그 값싼 그 시골 입안갈관에 그릴 만한 그런 저질스러운 그림이다 이렇게 막 평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고장이에요. 순전히 대중의 사랑에 의해서. 이게 비평 쪽에서는 싫어했지만 네, 대중은 너무 사랑해요. 싫어했지만 대중들은 좋아했다.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네, 네. 어떤 그림을 이렇게 가장 사랑했냐면 네. 이 노래하는 집사인데 네. 이거는 세계적으로 우리 고흐가 유명하잖아요. 네. 고흐가 유명한 게 포스터, 엽서, 달력 뭐 이런 지금으로 말하면 굿즈 상품 이런 걸 위해서 유명해지는 더더욱 유명해지는데 이 노래하는 집사 같은 경우도 어쩌면 고흐보다 더 유명한 굿즈 상품. 이게 지금 네. 그 옛날 영화인데 네. 시민들의 영화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 생님 아시고 저는 그런 영화는 몰라요. 이 이름이 생이 The Singing Portrait*거든요. 그러니까 노래하는 집사예요. 그 영화 한장 관계는 한장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젊었을 때 가난해서 인물들을 그리긴 하되 모델은 못 썼어요. 네. 그 대신 자기만의 이 비슷한 잡지 비슷한 사진첩 뭐 이런 거겠죠. 그 자료에서 보고 그렸기 때문에 아마 영화의 한 스틸거일 그렇죠? 수도 있어요. 버틀러도 그 네. 영화 배우가 있잖아요. 아 그 그래요? 무슨 버틀러더라? 아 선생님 저 여행차가 좀 있어가지고 옛날 영화. 우리 어릴 때 영화. 아 선생님 보낼 때면 저도 완전히 못 보는 그렇지. 거죠. 그럴 수 있어요. 네네. 그때 흑백 영화였거든요. 선생님 근데 기억력도 좋으시죠? 여기서 이제 이 연령이 참 나오는데.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그림을 이해할 수 있는 선생님 오히려 더 깊이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
제가 바로 영화 스틸컷 그 같다고. 상디에는 그 당시에는 네. 그거 탭댄스 해가지고 이 시인들의 애인이 뭐냐면 우산도 나오고 하거든요. 아. 우산에서 어떤 남자가 네네. 탭댄스를 춰요. 아, 그러면서 노래가 이제 시인들의 애인 가서 그건 들어봤어요, 쌤. 그 노래 노래가 그 영화에서 나왔어요. 어. 내 기억이 맞다는. 이 그림이 진짜 세계적으로 너무너무 유명해져 버린 거예요. 네, 나쁘지 않은데요. 아 진짜 좋죠. 왜냐면 대중들 영국 1960년대 팝 아티스트로 유명한 사람이 앤디 워홀이잖아요. 네네. 대중들을 위한 그림이라고 내놓지만 사실은 저는 이 잭 베트로노 그림이 더 대중적인 그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대중 너무 사랑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림을 전시했다 그러면은 올 판매가 다 되거든요. 그거 대중들이 보니까 쉽게 즐거워할 수 있는 그림. 알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베트리아노 또한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아방가르드 뭐 그런 어려운 용어는 모른다. 그렇지만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리고 그 그림 속에서 스토리를 만들고 싶다. 그나마 영화의 한 장면을 실제로 그리기도 할 수 있겠다. 네, 다 그래요, 쌤.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래서 그 조명이 붉은 조명이 비쳐 나오는 바라든지 침실 그리고 창문을 배경으로 한 여성들 뭐 이런 그림들이 주되게 네, 영화 같은 장면이죠. 이것도 하나의 영화 같은 장면이잖아요. 잘 해석을 해보시면 구름이 막 몰려들어와요. 폭풍과 치고. 근데 이거 하녀는 막 바람이 펄펄펄 그러면서 자기들이 일을 한다고 막 지금 빛 질질 오는데 좀 슬프게 이렇게 웃음을 주고 있는데 이 둘은 지금 영화를 찍고 있어요. 모라에 지금 아자가 춤을 탱고를 추고 있는 장면인데 이거 뭐 현실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생각 안 해볼 수 있는. 굉장히 시현 씨는 참 여유로운 모습 같다. 그래서 그 얘기할 때 바로 스마트폰으로 이거 복사본을 지금 사겠다고 집에 걸어 넣으시겠다고. 아 진짜요? 네, 그만큼 지금 이 그림에 푹 빠져 계셨어요. 좀 신기한 게 여기 뭐 바람이 펄럭펄럭 부는데 여기 지금 이 집사 뒤에 있는 그 양복은 벌렁이지 않아요. 얌전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상으로는 뭔가 맞진 않지만 전체적인 느낌은 우리의 이상향이 그러니까 저 여자가 하나만 지금 바람이 불고 다른 사람들은 지금 별로 바람 영향을 안 받고 이 둘은 완전히 뭐 그냥 낭만을 즐기고 있는 한 지금. 그 둘은 지금 비도 안 맞고. 네, 비도 안 맞고 있어요. 사실은 직사하고 하녀만 지금 우산 들고 있는데 지금 모라에 빠져 있습니다. 이 지금 잭 비트리아노 하면 뭐 이 그림만 기억하셔도 다 아신다고 봅니다. 그냥 뭐 재밌네. 네, 재밌죠. 그림 전체가 다 재밌어요. 그렇지. 이것도 뭐 사랑의 종류라고 해요. 사랑의 종류? 네. 옷의 종류가 아니라 사랑의 종류. 그러니까 여기서는 은밀한 내용이 있는 거죠. 네. 느낌 오죠? 지금 뭐 어떤 남자가 어떤 이 여자를 여성 저 여성 그러니까 다양한 사랑이 있다. 어느 여자가 오늘 한번 잡을 것인가. 선생님 딱 파악하셨네. 그걸 고민하는 것 같네요. 베트리아노가 사실은 실제로 굉장히 여성 편력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뜨고 나서도 네. 뭐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에 좀 많이 빠져 있었고 여성 편력이 좀 심했었고 그러나 작품으로는 대중 인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있는 영국의 표상으로 있습니다. 1951년도에 영국 스코틀랜드 메틸이라는 곳에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강부였던가 봐요. 생활이 어려워서 16세 때부터 강부 기술자로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고 21살쯤 여자친구한테 수채화 재료를 선물을 받아요. 그냥 화가 나는데? 네. 이유 없이? 왜냐면 가정이 어려우니까 뭐 진학을 하고 싶어도 기회가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림에 재능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죠. 틈틈이 그 일을 하는 와중에 그림을 계속 그렸죠. 그리고 자기가 재능이 있는 게 어떻게 알았냐면 그 여자친구가 그림을 다 사줬어요. 뭐 뛰어났겠죠 사실. 그래서 나는 그림을 그려야겠다 싶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학교도 가려고 문을 두드렸으나 대학에서는 no 받아주지 않았고 그러면서 1989년도에 이 노래하는 집사하고 다른 두 작품을 스코틀랜드 왕립 아카데미에 전시를 했는데 두 작품이
금세 팔려버린 떠버려요. 거예요. 네, 떴어요. 그러면서 갤러리가에 이 갤러리가들은 돈이 되는 걸 알잖아요. 인기가 많고 여기저기 부르게 되고 그러면서 작품이 뉴욕, 홍콩, 네. 파리 이런 곳에 다양하게 전시를 되면서 이제 이름이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세계적으로 또는 대중으로 사랑을 받고 있었으나 여전히 영국의 그 기존에 있던 미술계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아. 절대 인정을 하지 않아요. 런던 미술관이라 그래가지고 그 전시를 하고 싶은데 그거 뭐라고 거절을 당해요. 너 같은 그림은 전시를 해주고 싶지 않다. 좀 더 자유로운 대륙으로 나가면 되겠네. 뭐 데리고 안 나가도 이미 뭐 전시만 하고 발려. 그러니까 돈이 되는 그림이 네. 되는 거죠. 그리고 베트리아노도 자기가 그냥 이런 데 관심이 있지 그 미술계에 그런 데는 관심이 없다고 그리고 또 돈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런 스틸컷 그리고 그 욕망을 숨겨놓은 듯한 이런 그림들을 그려요. 지금 여기 블로그에 보이는 그림들은 마치 이걸로만 끝이 나겠지만 이게 인물들이 거의 이제 젊은 사람이 아니라 중년급이죠. 네. 그들이 부부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은 살짝 그림에서도 많이 보이게 되고 언니 같은 느낌이 딱 드네. 영화에서 이제 그런 네. 그 연도에 비슷한 이런 그림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그 인간의 숨겨진 욕망을 네. 지금 숨기지 않고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예술이란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성도 많이 그리고 여성과 남성의 어떤 그런 이런 것도 지금 보면 장문을 배경으로 한 여성을 모델로 하고 네. 장문이 꼭 나오네. 네. 그리고 또 이런 어떤 남녀의 어떤 사랑 이야기가 나올 때는 붉은색 장문 붉은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붉은색 그리고 이제 여성이나 남성이나 약간의 이제 그 어떤 태폐미를 표현하려고 했는지 담배를 항상 손에 쥐고 있어요. 여성이든 남성이든 여성이 쥐고 있으면 또 다른 그림에는 또 남성이 또 들고 있기도 하고요. 하여튼 옛날 영화, 옛날 맞아요. 옛날 네. 영화 스틸컷 한 장면씩. 우리 때 많이 봤던 영화의 한 장면. 네. 그래서 오늘은 뭐 이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직은 연구의 대상은 아니고 사적인 것도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림들을 보면서 그냥 감상하는 시간. 근데 내 생각엔 그냥 그렇게 막 깊이 들고 이런 쪽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선생님이 네. 미술계에서 네. 너는 돈만 하니 진짜 저질화가다. 그래 영국 같은 어떤 보수적인 나라에서는 인정 안 하고 싶죠. 그걸 인정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예, 안 해요. 왜냐하면 그거 뭐 예를 들어서 난해한 베이컨의 이런 사람처럼 난해한 그림은 네. 사람들이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그냥 인간의 고통 또는 근데 내면의 사실 이건 아픔. 영화의 스틸컷이니까 그냥 딱 보면 그다음 뭐다라고 딱 볼 수 있는 네,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가볍게 생각하죠. 그 미술계에서는 뭐 인정 안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네. 근데 대중은 너무나 인기 많기 때문에 그 대중의 사랑 때문에 미술계에서도 그래 너 화가다라고 영국을 알려주는 화가다하고 엘리자베스 2세조차도 네. 상을 줘요. 아. 훈장을 줘요. 네. 그 뭐 여왕도 인정한 화가니까 살아있는 거장이다. 이 노래하는 집사라는 이 그림을 모티브로 해서 세계적으로 또 알려주는 것도 하고. 네. 여성들도 항상 이렇게 담배를 들고 있어요. 창가에 있는 섹시한 여성들을 그리면서. 그래 좀 태페미도 있다. 네, 약간 태페미 태페미적인 어떤 그런 장면들을 많이 그렸네. 네. 저러고요. 그래서 인기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대중이 다 사이트들. 근데 쌤 그거 대충 알 것 같아요. 음. 느낌이 그냥 오네요. 그쵸. 일단은 다 영화 스틸컷이다. 예, 스틸컷이고 이거보다 훨씬 더 노출이 심한 누드 뭐 같은 영화에도 왜 다양한 섹시 컨셉들이 네.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그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 그 미술계에서 태폐적이고 아주 저질스러운 야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그냥 얌전한 그림 같으면야 뭐 그런 얘기를 했겠나 싶어요. 뭐 저질스러운 것까지는 생각 안 하고 싶은데 네네네. 그냥 이제 이렇게 좀 대중적인 예, 대중적인. 지극히 대중적이다 이 느낌은 있네. 이 사람이 그림을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요. 그 한창 자기가 재능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인상파 그림들을 많이 모사했어요. 그래서 저 배경이 약간 인상파적인 인상파적인 느낌이 있구나. 네. 그 중에서 고갱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고갱을 따라해서 그렇다든가 아니면 고갱을 닮고 싶어서 그랬는가 그거는 자기 변명인 것 같은데 게일이라는 첫 번째 부인이 있었어요. 36 중반쯤 나도 고갱처럼 가정을 떠나겠다. 그 말이 돼요 진짜. 말이야 방구야 진짜. 그런 거 살짝 이제 뭐 개인적인 거 나오긴 했어요. 근데 아직은 살아있는 화가라 가지고 그거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솔직히 저는 있잖아요. 그 미술사에 나오는 많은 화가들이 이렇게 일대기를 보면서 고객도 그렇고 전 나쁜 남자는 싫어요. 그림은 뭐 좋다고 한데 네. 그 가정을 버리고 나서는 안 하고 자기 변명인 것 같아요. 왜 버리냐고. 뭐 있으면서도 같이 뭐 아내가 내조할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고 완전히 가감하게 버리고 지 맘대로 산다고. 특히 그 대표적인 남자가 고갱이긴 한데 고갱을 닮겠대요. 그러면 뭐 어느 정도 이제 상상이 그래 이제 괜히 그래 하고 싶으니까 고갱이 저 핑계 그쵸 핑계죠. 그냥 내 스스로 한 느끼네. 뭐 비겁하게 고갱을 또 왜? 어쨌든 지금은 라이브 아티스트로서 거장의 자리를 매김을 하고 있고 다음 주는 그럼 메이저급은 누구냐? 데미안 허스트를 제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영국에서는 이 화가를 이제 거장을 하고 쌤한테서 여러분들 네, 제가 그 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잭 베트리아노라는 좀 이제껏 봐왔던 미술사에서 언급했던 그림이랑은 완전히 다른